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임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이재명의 이 대장동 부동산 이 게이트, 이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의 부정부패 정권의 거대 부정 사건의 하나다, 이런 차원에서 이 국민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최정희 국민모임 서울위원장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문재인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직을 탈취한 후 지난 4년 반을 진단할 때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정권이요, 좌파 폭주 국정농단 정권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요즘 우리 국민을 분노, 경악하게 하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도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사건임을 지적한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지방행정 감독 책임을 미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이유는 문재인의 충견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용의자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 무려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것은 문재인이 정권 차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은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의 타락상을 그대로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맡은 후 밝혀진 부정부패 사건들은 문재인이 추미애나 박범계 등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권을 마비시켜서 어느 하나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또 다짐하고 있다. 문 정권의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 사건 중 일부만 기억해도 그 유명한 A4 용지가 차고 넘친다. 2조 원 이상을 사기친 라임 옵티머스 펀드 비리 사건, 유재수 독직 비리 사건, 드루킹 댓글 부정선거 사건,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4.15 총선 부정선거 사건, 조국 일가의 공문서 위조 및 공직윤리 위반 비리 사건, 문재인 양산 사저 농지 부정사건, 태양광 사업 독점 부정사건, 원전 파괴와 북한 원전 건설 비밀 지원 획책 사건, 정부 산하 공기관 캠코더 편파 인사 사건, 코로나 방역 마스크 배급 특혜 시비 사건, 비트코인 폭리 관련 의혹 사건, 대북 석탄 밀수 및 쌀 밀반출 의혹 사건, 군용기를 통한 대북한 달러 공수 의혹 사건, 대북 남북 통신재개에 따른 대북 자금 비밀 송금 의혹 사건, 국군 전후방 사단 해체 및 국군 편제 고의 약화 혐의 사건, 민주당의 국회 일당 독재 사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4.15 부정선거 은폐 의혹 사건, 윤석열 고발사주 조작 혐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 대장동 부동산 개발 부정사건 등등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진상규명과 진범에 대한 처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히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부패 좌파 폭주 정권의 몰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경찰은 이재명의 측근의 한 사람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도 횡령 배임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지극히 원론적 설명만 하면서 직무유기를 저질러 왔다. 이재명은 자신과 대장동 부동산 개발 부정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되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면담했고, 권순일 대법관의 결정권 행사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권순일은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되게 되어 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하여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주범 역할을 한 대법관 권순일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가 고문으로 모셔다 후대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재명과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가 긴밀한 상호 이해 관계자이고, 따라서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뇌물과 배임 혐의로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자는 지난 2014년 이재명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임명했던 이재명의 측근 중 측근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은 측근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말장난을 일삼고 있으니 국민을 참으로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 구속된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성남시는 1,822억만 받고 나머지 몫은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소유주이고 이재명의 측근인 김만배 등 민간 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에 의하면 유동규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의 이익금 중 25%를 받기로 비밀 약정하였고, 뇌물 수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100% 출자로 설립했다.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유동규가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을 혼자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 성남시 조례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모든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정과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다. 그러므로 유동규가 저지른 부정과 비리는 바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묵인 내지 감독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 국민의힘당이 주장하고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련성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정권 비리를 뒤덮어 보려는 그저 어리석은 수작일 뿐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의 코로나 독재, 거리두기 정치 방역으로 인하여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과 서민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몇십만 원의 사업 자금이 없어
결국 목숨을 끊은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한다. 지난 1년 반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43만 3천에 이르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돈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영화 오징어 게임을 보고는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다는 문재인 게임이라는 풍자극을 만들어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 몇 억을 투자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먹는다는 이재명의 대장동 부동산 개발 부정 게이트 사건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배신과 분노의 함성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이재명의 측근이 소유한 화천대유라는 출자회사 관계자들은 3억 5천만 원을 출자해 4,040억 원을 배당받는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았다.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부정과 비리의 특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오호란 회사의 소유주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는 수백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뿌린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익이라면 이런 수백억을 로비 자금으로 뿌려야 할 이유가 없다. 로비 대상도 실무 책임자인 유동규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재명의 측근인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는 고문으로 모셨던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인 사업가에게 100억 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란 혐의가 드러나 야당의 투사였던 곽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즉시 계좌 추적 등으로 돈 흐름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돈의 출발지, 경유지와 도착지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장차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계획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측근들에게 대장동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게 해준 다음 그들로부터 현금 비자금을 전달받는 수법을 기획했는가의 사실 여부는 바로 현금의 흐름을 조사하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늑장과 부실 수사로 비판받고 있다. 첫 압수수색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무려 16일 만에야 이루어졌다. 이재명과 합작하여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지목되는 유동규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유동규가 그 전에 쓰던 휴대폰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검찰은 모르는 척 눈 감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덮으려는 것인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려는 천인 공노할 국민 배신이요 참으로 엄청난 직무유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의 사건은 모든 것이 문재인 좌파 폭주 부정부패 정권의 또 하나의 거대한 부정 비리 사건일 뿐이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동안 화천대유 선정에 참여한 성남도시개발팀장 출신인 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 사업 담당 현직 부서장과 관련 기밀 서류를 검토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며 유동규와 밀접한 남욱 변호사는 출국 금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 모두가 증거인멸이나 조작, 사건 관계자들의 입맞추기와 해외 도피 등을 검찰이 거들어준 셈이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발생한 성남시 대장동 거대 개발 부정 의혹 사건을
언론이 보도한 뒤 약 20일 가까이 돼서야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늦장, 뒷북 수사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수사팀 늑장 구성과 함께 수사팀의 박범계 법무장관과 추미애 조국 전 법무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등 친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켜 정권 맞춤형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전담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김태호 4차장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형사부의 유경필 부장은 이정수 지검장의 측근이고 김영준 부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했던 검사이다. 이는 실로 당군 일의 최악이라고도 일컫는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권력비리 수사는 사실상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 금지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현 정권을 향한 수사는 번번이 방해를 받았으며 책임을 다해 묵묵히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거의 보복 인사를 당해 좌천됐다. 검찰이 대장동 부정 게이트 수사의 처벌 대상을 유동규 등 한두 명으로 사전에 맞춰놨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예상대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특검을 통해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부터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죄로 국가수사본부의 본부장, 수사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용산서장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0월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이 판의 설계자라고 자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적절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무늬만 공공개발 방식을 빌려 공권력으로 수많은 성남 시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을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수익 구조로 특정인이 떼돈을 벌도록 설계한 데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몸통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집중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모든 공직과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사무실, 비서실 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국민이 공분하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장 당시 최대의 치적이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인가?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온 국민은 지금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은 정권 맞춤형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하는 신용만 하고 대장동 게이트를 뭉개고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즉시 동참해야 한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은 자신이 부정하는 바와 같이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에 무죄하다면 즉시 국민들이 희망하는 특별검사를 통한 사건 수사를 자원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과 이재명은 대한민국을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수치스러운 나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힘당은 이런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좌파 폭주 부정부패 정권을 쓸어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됨을 직시하고 즉시 선거법 개정과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나서라. 하나, 국힘은 대선 후보 경선 절차를 4.15 부정선거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함을 즉시 철회하고 독자 선출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이상과 같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5일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의 전국 100만 회원 일동을 대신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이 뭐처럼 그 명언을 한 것 같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했는데 떳떳하다면은 특검을 거부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결국 이재명의 대장동, 성남 대장동 거액 수천억 부동산 개발 비리 게이트, 이것은 바로 문재인의 부정 게이트다. 이렇게 성명서에서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운명은 바로 이재명의 운명이고 이재명의 운명은 바로 문재인의 운명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도식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그동안에 문재인 이 반역 정권이 이리저리 국민을 속이면서 버텨왔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대한 삼각 파고에 직면해서 드디어 대혼란과 스스로 괴멸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